법무법인을 보니 경기 침체가 곧 온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법무법인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TF팀, 태스크포스팀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왜? 바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사실 경제 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기업들이 무너지면 여기에 이제 법무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경제 위기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법무법인들이 현재도 기업들에게 자문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곳에서 지금 경제 위기의 대응팀이 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앤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잖아요. 여기는요 부동산 PF팀도 만들고요. 위기 대응 TF팀도 만들었습니다. 굉장하죠. 마찬가지 태평양도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팀을 만들었고요. 김앤장이 부동산 PF 위기 대응 TF팀이네요. 그죠?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도 자산관리 관련해서 위기 대응팀을 만들었고요. 광장도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팀을 만들었습니다. 율촌도 화우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시장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IFC 말입니다. 이거 빅딜이 되고자 하다가 무산이 됐죠.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또 금리가 무섭게 오르니까 이거 인수 포기해버렸습니다. 4조 1천억 원의 인수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인수가 무산됐어요. 그런데 인수를 무산되는 과정에 말입니다. 이게 결국 말입니다. IFC 빅딜에 대해서는 이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법무법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말입니다. 미래에셋 측에서는 피트앤 킴이라는 또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을 선정을 했고요. 매도자 측에서는 김앤장을 중재 대리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따져보겠죠. 그죠? 따져보겠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L사라고 최종 부도 처리가 됐는데 이게 부도 처리를 왜 시켰냐. 경영자가 뭔가 논간을 부린 건 아닌가 하고 투자자들이 법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실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경영자도 나는 정당하게 최종 부도 처리했다 하면서 또 법무법인을 선정을 하고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는 법무법인들이 경기 대응팀을 만든다는 자체가 이게 경기 침체의 공포가 왔다는 거예요. 아래 공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래 공포가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정부도 긴축 기조죠. 여기다가 정부만이 긴축 기조가 아니잖아요. 은행도 긴축, 기업도 긴축, 가정도 긴축, 전부 다 긴축이에요. 긴축 하다 보면 말입니다. 돈줄이 마르거든요. 돈줄이 마르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들이 대부분 보면 부동산 PF를 많이 만들었죠. 부동산 PF. 부동산 PF 관련된 위기 대응팀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부동산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사업장이 있잖아요. 사업장이. 그죠? 사업장은 누가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공사를 합니다. 시공사. 그죠? 그리고 그 사업을 실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시행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행사는 어딘가에서 사업장 중심으로 돈을 빌려왔어야 되잖아요. 바로 증권사나 보험사나 금융사나 등등에서 돈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사, 금융사, 여기에다가 시공사 이렇게 역학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분양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양이 나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예, 그러니 여기에는 미분양이 나자마자 아마 법률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예, 지금 위기 대응팀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 실제로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야, 이거 난리예요. 보세요. 올해 말에 만기 도래하는 PF입니다. PF증권 9조 7,574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1분기예요. 3월까지예요. 29조 5,605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괜찮을까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심각한 저는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게 법무법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요. 이 수준 자체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왜 더 심각하다 생각을 하나 하면요. 예, 금융위기 때는요. 그나마 말입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물가도 급등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니 이게 시장의 충격이 훨씬 더 크겠다. 이런 얘기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IMF 때까지 돌아간다면 그 충격은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금액 자체가 29조 5,605억 원이거든요. 예, 올해도 9조 7,574억 원입니다. 결국 이것은 말입니다.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건설사와 연계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가구업체부터 시작해서 뭐 인테리어 업체부터 예, 어디 것뿐입니까? 샤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무너지면 이게 점점 심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29조 5,605억 원이라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2011년인가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미분양이 급증했었죠. 그 당시에 동양건설, 삼부토건, 중견건설사부터 지금 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다 난리였거든요. 그런 사태가 지금 안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안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간의 분위기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부동산만 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 실물경제도 굉장히 나빠집니다. 부실징후기업 보세요. 2022년 올해입니다. 185개입니다. 작년에 160개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죠. 이게 부실징후기업에 물론 중소 중견기업이 많습니다. 대기업은 2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183개는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하지만 부실징후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바로 말입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든가 경영관리가 C등급을 맞았으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거고요. D등급을 맞았으면 정리하는 거예요. 파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85개가 올해 파산이 된다는 거예요. 올해 185개가. 그러니 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가 있겠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지금 금융불안지수가 위기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건설업체들이 PF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실징후기업이 점점 많이 늘어나니 금융에서는 불안감이 그만큼 커져서 지금은 위기 단계 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 때 24.7이었습니다. 그때 수준을 지금 점점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더 중요한 것은 10월 달에도 지금 23.7이었거든요. 그때보다가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23이라는 숫자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다. 결국 말입니다. 부동산 PF가 내관이 돼서 터질 거라는 게 지금 법무법인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예상에 따라서 법무법인들도 위기대응팀을 꾸려서 미리 대응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위기의 징조라는 것은 법무법인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자체가 이미 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변호사들이라는 게 시간이 돈인데 TF팀을 꾸려놨어요. 위기대응팀을 꾸려놨는데 돈을 못 벌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아주 냉혹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지금 법무법인들이 전부 다 위기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일들이 수주가 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점점 인원을 늘려간다는 이야기니까. 예, 그런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저는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말입니다. 김현장은 100명이 100명, 태평양 80명이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진짜 어려운 우리 경제에 저는 뭔가 징조가 보인다.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징조 말입니다. 법무법인들이 움직이는 것도 보면 그게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경기 침체는 우리 곁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아니 이미 다가왔는데 그 깊이가 어떻게 될지 결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